한국 IR협의회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백중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뉴로메카라는 아주 시장에서 핫하디 핫한 섹터와 기업을 이제 소개해 주셔서 이번 달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볼 기업이 사이버원이라는 회사인데 IR협의회에서 이제 내신 리포트가 좀 유일하더라고요. 네, 시가총액이 300억대 이제 소형주라서 지금 리포트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일까요? 네, 사이버원은 2005년에 설립돼서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 위주의 통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보안 서비스 기업입니다.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매출은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용역이 거의 90%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사업을 점차 다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보안 관제를 위주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초소형주라서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이 기업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보안 관제 위주로 이제 꾸준한 실적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잘 모르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견실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제 연결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23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큐어넷이라는 연결 자회사를 인수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실적이 좀 도약하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 관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안 관제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보안 인프라 구축부터 예방 감지 대응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사이버 범죄를 야기하는 어떤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는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인력을 직접 파견하는 방식도 있고 원격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섞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를 해주는 업체다. 그리고 보안 컨설팅이란 건 뭐냐면 보안 컨설팅은 이제 IT 자산과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분석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 관리자와 해당 조직이 보안 관련 해결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설팅이죠. 그야말로 보안을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자 출결 이제 지문으로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리고 뭐 식수 관리라고 해서 이제 식당이 있으면은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거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안 솔루션을 이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좀 생소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컨설팅도 해주고 깔아주고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노하우도 알려주는 원스톱으로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엑스큐어넷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분 75%를 23년 9월에 이제 인수했고요. 지금 이제 본업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위험한 침입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엑스큐어넷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은 누적으로 1,600여 개 고객을 갖추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나 인터넷 서비스 기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보안 관제나 보안 컨설팅 시장은 정보 보안 산업을 기반으로 봤을 때 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그 글로벌 그 사이버 공격이 이제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안 위협은 복잡해지고 공격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보안 강제 시장은 23년에 306억 달러에서 28년에 529억 달러로 연평균 12%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도 성장을 하는데요. 국내 정보 보안 시장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6%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 해당되는 국내 보안 컨설팅하고 보안 관제 시장 규모만 이제 따로 본다면은 2015년에 약 3천억 초반 시장에서 9,700억 시장으로 23년에 8년 만에 약 3배 정도 시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보안 관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요. 보안 관련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버원이 속해 있는 전방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엑스큐어넷의 인수를 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연결 자회사 엑스큐어넷으로 인해서 실적과 영업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는 하는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보안을 관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불법적인 어떤 침입을 막는 건데 엑스큐어넷은 반대로 우리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의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은 둘 다 관리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사의 이제 고객들한테 턴키로 서비스 제공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실적도 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사의 그런 결합이 생각보다 파워가 있는데 시장에서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솔루션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보안 관제,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솔루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제품을 판매만 하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판매만 하고 관리 운영은 이제 고객이 직접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나 영세 기업들은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제품만 사는 그런 것도 한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심이라는 솔루션 그리고 프롬 CBMS라는 솔루션 등등 4가지 이상의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요거를 판매를 본격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결 자회사 엑스큐어넷의 그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 솔루션 사업 성장 기대감을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직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돼서 2024년 3분기까지의 실적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상반기, 반기에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53억, 영업이익 5억 원.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39%,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수주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연결자회사가 애드가 되면서 실적이 늘어난 게 이제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꽤 견조한 실적을 냈고 요 리포트 발간 시점에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왔었죠. 근데 이제 3분기를 제가 체크해 보면 네. 3분기 매출액 108억에 영업이익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가 매출액 54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 상쾌에 시현이 됐죠. 그래서 연간으로 제가
매출액 310억에 영업이익 30억을 전망을 하지만 지금 3Q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이미 28억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의 실적이 몰리는 기업입니다. 근데 3분기 누적으로 이미 28억인데 제가 연간 추정을 30억으로 영업이익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제 추정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견조한 실적을 일단 우리가 실적 추정치와 더불어서 지난해 기록했었던 실적을 기반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예, 제가 리포트 발간 시점에 이제 24년 이제 PER 추정은 이제 11배 정도였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아까 실적이 제 추정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8, 9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뭐 6, 7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은 좋고 그에 따른 저평가가 현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코스닥의 PER 시장 평균은 26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인이 되느냐? 굳이 보자면은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이제 중소형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사실 매출 성장률이 좀 저조하긴 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5개 합산 매출액을 국내 기업들을 보니까 주요 기업이죠. 5%대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300억 대니까 더더욱 기대가 없고 소외됐다. 이런 상황인데 저평가 매력은 현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 가치, 그러니까 주가가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저평가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숫자가 생각보다 좋다 계속 강조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주다라고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자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네, 매출액 중에 이제 90%가 보안 관제와 보안 컨설팅 서비스에 집중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죠. 워낙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시장의 관심 자체를 받지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너무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사거나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진적인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이 작아서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도 이렇게 한국 IR협의 리서치 센터의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와 함께 하시면은 기업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백종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백종석 연구위원에 이어서 이세롬 연구위원과 또 보안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니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실 건데 기업 개요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니언스는 2005년도에 설립된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요 목표는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험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회사는 설립 이후 19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온 그런 중소형 주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은 네트워크 보안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NAC와 그리고 EDR 솔루션이 주요 상품입니다. NAC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의 매출의 90% 이상이 NAC 솔루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NAC는 뭐 이 회사의 핵심 솔루션인데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NAC의 누적 고객사만 국내에서 2,899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EDR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EDR은 NAC보다는 비교적으로 최근에 이제 출시가 돼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EDR은 신종 악성 코드와 같은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솔루션인데요. 국내 그 공공기관 조달청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78% 정도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국내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니언스는 내수에서 아주 견조한 그런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 시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지니언스가 미국 법인을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적극적으로 뭐 북미나 유럽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파트너사라던가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해가면서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북미 법인도 이제 설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미 시장도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좀 어떻게 형성이 돼서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그 사이버 보안 시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좀 고도화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삶의 영역에서 이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영역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격 근무나 뭐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랜섬웨어나 뭐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아니면 공급망 공격 같은 신규 사이버 공격들이 대거 생성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사이버 공격 피해 규모가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도 이제 발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글로벌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는 잠시만요. 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23년도에 약 8조 달러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2025년에는 10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보안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강화를 위해서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 CMMC라는 인증 체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은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EU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사이버 안보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도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각 주요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시장의 성장 동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약 1,722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32년에는 5,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평균 성장률이 14%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는 빼두고 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미국은 방위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강국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산업에서 특히 미국은 방위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보안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와 원격 근무가 최근 3년 동안 매우 빠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보안 투자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 보안 시장 규모를 3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 투자라던가 또 보안 부분에서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이버 보안 솔루션도 점점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EDR이나 아니면 이메일 보안 게이트웨이 같은 기술이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보안을 위해서 서드파티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앞으로 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좀 고성장하고 있는 주요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산업 필수적인 분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뭐 지니어스의 NAC 그리고 HDM 솔루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우선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니언스는 NAC 분야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뭐 지니언스의 NAC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인 JTNA는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신규 고객사를 매우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니언스의 글로벌 누적 고객사 수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20개 업체에 불과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약 143군데로 해외 고객사가 매우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니언스의 이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해외 시장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단 가격 경쟁력뿐만은 아닙니다. 해외 업체들은 보통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기반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동처럼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의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니언스의 이제 NAC 수요가 빠르게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비전 2030 같은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구축과 IT 인프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NAC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공공이나 군사 같은 분야에서는 데이터 보안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방식의 이런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온프레미스 방식의 솔루션이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중동 시장에서 보안 솔루션을 메인으로 이제 공급해온 업체들은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미국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주요 사업자들은 미국산 이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제 지니언스의 NAC 같은 솔루션의 수요가 이제 반사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도 중동 시장에서 성과가 좋았는데 2025년에는 조금 더 중동 시장에서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4년도 10월달에 중동에 이제 로컬 영업 사무소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중동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각 유럽 지역에서 조금 더 영업력이 보완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니언스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EDR 부분의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2026년부터 공공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채택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좀 돋보이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EDR부터 말씀드리면요. 2017년도에 자체 개발한 EDR 솔루션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2025년 동안 지니언스의 EDR 매출액은 연평균 성장률 46%를 전망을 하면서 좀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니언스의 EDR은 안티 랜섬웨어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국산 솔루션 중에 유일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EDR 솔루션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지니언스의 EDR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EDR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 민간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도 지니언스가 조금씩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EDR 부분의 카테고리가 조금 넓어지고 영업력이 강화되면서 좀 추가적인 성장성이 좀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국정원은 2026년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니언스도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NAC와 EDR 부분처럼 국내 시장에서의 사실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 트러스트는 북미 시장에서는 시장이 개화가 된 지 좀 됐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026년부터 전 공공기관이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NAC와 EDR에서 조달청 기준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니언스의 이런 레퍼런스가 돋보이면서 제로 트러스트 부분에서도 좀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규 성장 동력인 EDR과 제로 트러스트는 지니언스의 성장성을 더욱 가속화하는 그런 주요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짚어주셨던 NAC 그리고 EDR 이 핵심 솔루션을 기반으로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실적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2024년도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는 워낙에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23년도 1분기가 이례적으로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분기는 YOY로 매출액이 조금 꺾이고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는 반대로 2024년 2분기부터는 2분기, 3분기 모두 전년 대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실적의 흐름이 4분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0억 원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4분기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연간 매출액은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24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49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87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 네. 현재 지니어스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저희가 그 지니언스의 자료를 발간하고 나서 지금 한 20% 정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흐름인데요. 네. 아직도 이제 지니언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역사적인 하단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니언스의 주가는 2025년도 이제 PER 기준으로 8배에서 9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4%를 기록한 회사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매우 빠르게 실적 성장세를 기록해온 중소형 성장주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평균을 이제 상회하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속적으로 평가받아온 회사다라고 지니언스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는 왜 작년도 하반기부터 너무 하락을 많이 해서 네. 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선 2023년도에 NAC 부분 이제 서버 업데이트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우려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주가 낙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사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나오면서 금융주 같은 저 PBR 종목들이 시장의 종목을 좀 받으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니언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PBR 종목들이 주목을 받던 증시에서는 좀 소외가 되면서 최근까지 장기간 좀 주가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저희가 1월 초에 발간을 하고 나서 주가가 20%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니언스가 평균적으로 할당 받아왔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30% 이상 할인된 가격이고요.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아직도 너무나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제 2024년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앞으로는 가시화될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는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지니언스의 주가 상승 추이는 2024년과는 조금 더 상반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를 해소하고 올해는 제대로 된 네. 기업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꼽아주시죠.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지니언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마땅히 뭐 투자 시에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런 우호적인 흐름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수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뭐 예산이 줄어든다와 같은 변화가 생길 시에는 아무래도 그럼 지니언스의 매출 볼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4분기가 이 회사의 계절적인 성수기고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인데요. 1분기는 항상 영업 적자를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한 4월부터 5월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형주보다는 뭐 실적 규모가 줄어들고 수익성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면서 요때는 뭐 증시에서 조금 소외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은 조금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저희가 지니언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중동과 북미 시장의 성과를 올 한 해 많이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